문제는 이제 김영남 후보가 이렇게 평택을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먼저 선거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했던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의 사실은 입지라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타깝죠. 왜냐하면 김용남은 하남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조국 후보자로는 김남국을 붙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아, 우리 선생님 예, 보시기에는 예. 뭐 사제지간끼리 이렇게 그런 건가요? 보니까. 아니 학교가 다르니까 사제가 네. 아니라기보다 그 김남국은 사실 이중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본인의 뭐라고 뭐 본인은 할 말이 있겠지만 저간 뭐 네네. 한동훈 앞에 두고 이모 뭐 어쩌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인데 그 사람의 어설픔이 드러나는 상징처럼 돼 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속됐다고. 깨놓고 보면 뭐 그 정도로 억울할 수도 있는데 네. 어설픈 젊은 정치 지망생의 모습이에요. 근데도 계속해서 일종의 특혜성 전략 공천을 받는 거는 단 하나의 이유예요. 단 하나의 이유. 예. 저도 알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네. 그 정도 네. 사람 많아. 근데 왜 항상 그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가? 그 단 하나의 이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못 해. 말을 못 해요. 예. 예. 그럴 때 조국 대표하고 붙여서 능력껏 살아남아라. 저도 할 수 없다. 음. 이 그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 합당 이래로 진보 진영에서는 조국에 대한 그 어떤 미움이 굉장히 싹 텄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판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 그냥 갖다 붙이는데 저야말로 문재인 조국을 먼저 비판했던 원조 비판가로서 네. 얘기를 하자면 그가 무슨 그렇게 때려 죽일 사람이 아니고 다만 정치적 격변에서 왜 이렇게 능력 없었느냐, 무대응을 했느냐, 고고한 품격만 지키느라 음. 이랬느냐에 대한 얘기죠. 그렇다고 지금 조국이 무슨 사악한 그런 야심을 갖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맞붙은 김영남 조국이 야 이걸 어쩌냐 둘 다 됐으면 좋겠는데 네. 소선구제고 그러니까 아마 제 추정으로 지금 그 당세를 따라가고 대통령 영향을 받는 지방선거 음. 특히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무슨 당 안에 껄끄러움 이거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겠냐고 동네에서 모내기하고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 아주 지역의 세세한 현안들 있잖아요. 네네. 그 김용남 의원도 당장 그거부터 하던데 어디 그 병원 필요하고 어디 공사하다 맞아요. 만대 뭐 경찰서도 필요하고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 경 실용적인 현안들. 네. 경찰서도 하나 더 내고 그거 아는 거거든. 그 큰 어젠다 내놓기보다는 조목조목 그 지역에 필요한 얘기하는 거거든. 그 전략 잘 잡은 건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 김영남 의원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음. 물론 유이동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끝까지 삼자 대결로 갈 것 같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단일화가 되겠냐고. 그러려면 어 아슬아슬하게라도 되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조국 대표가 탈락을 하면 당 낙선을 하면 그 이후에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사실은 좀 더 원활하게 풀릴 가능성이 아, 높아요. 원활하게 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네. 그 조국당 입장에서는 흡수합당이라는 것을 모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태생부터 하여튼 뭐 그건 나중 얘기가 되겠죠. 이 중에 선거가 끝나면 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실 것 같고, 다만 인제 그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조국 후보 그래도 정당은 다르지만 좀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저요. 네, 이런 그 경쟁적인 예. 구도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한탄하는 분들도 좀 주변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탄해요. 그러니까 조국 정청래 대표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예요. 조국 대표가 이길 수밖에 없는 만만한 후보를 내면 봐라. 조국과 더불어 친문 부활을 꿈꾸지 않냐. "그래, 이제 너네 실체가 이 이거구나." 소리 네. 나오겠고 그다음에 지금 김용남 후보처럼
강력한 후보를 내세우면 어떻게 조국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느냐 소리 나오게 되겠고 음. 그래서 많이들 그 얘기 하던데요. 꽤 절묘한 공천이었다고. 예. 근데 우리가 선거를 쭉 봐왔는데 결국 그 한 사람의 정치 자원이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데 자 주호영이 6선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정치사에서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 식구들이 좋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음.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반면에 낙선을 끊임없이 거듭해온 뭐 예컨대 뭐 좀 옛날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된 거냐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건 그때그때 당락만이 좌우하는 게 아하. 아니라는 너무나 많은 체험을 우리가 가져왔죠. 그렇네요. 예.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거는 이겨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활을 걸고 평택의 승부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혹시나 경쟁이 과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1, 2등 싸움을 하게 되면 네거티브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벌써부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거티브가 이제 어떤 수위로 벌어지냐인데 음. 그 싸움을 거는 쪽이 조국 쪽이고 그걸 받아서 조종해서 맞받아치는 게 김용남이고 요 구도가 지금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국이 이제 열세라는 걸 자인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네거티브의 내용이 뭐일지가 너무 빤해 갖고 아, 너무나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거죠. 아, 만약에 새로운 게 돌출된다거나 정말로 기발한 내용들이 등장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누가 봐도라도 그 예상하는 범주에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판도를 바꾸긴 어렵다. 예. 뭐 김용남 의원에게 숨겨진 애인이 있다 정도만 아니면 아니면 괜찮을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정치에서 종종 있는 일이긴 하죠. 이게 제가 보면 이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3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지 마라. 그런 상황이 좀 근데 왠지 네. 그쪽 계통으로 놀 것 같지는 않은 사람이야.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방송 중에는 못 여쭤보고 그 예. 사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방송 끝난 다음에 어제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잔도직접 여쭤본 거예요. 혹시 선거 치르는 사모님이 돕냐? 그랬더니 김영남 후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유 반대만 안 한 것도 다행이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기 선거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동의를 한 거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몇 달 준비해야 되는 선거였으면은 집에서 뜯어 말렸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걸리잖아요. 뭐 선거 당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집안이 집에서 죽어요. 그냥 집에서 망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 어쨌든 간에 그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일전 상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 이번에 좀 살펴봤으면 하는 인물이 김용이라는 사람. 네. 그건 모든 사람이 한 얘기를 저도 반복할 텐데 짧게 얘기를 하자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사수 끝에 대통령 당선될 때 앞두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김대중을 쫓아다닌다는 거는 뭐 3년, 5년, 10년이 아니라 40년을 쫓아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소위 네. 동교동계. 그 사람들이 전부 국회 그 단상에 서서 우리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식을 했어요. 아하. 그거 정말 눈물 나지 않냐고. 눈물 나죠 그거는. 네. 30년, 40년 인생을 바쳐서 또 쫓아다닌 목적이 우리 대통령 한번 만들어 봅시다는데 나는 그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결의야. DJ 집권 후반부에는 그게 살짝 깨지긴 깨졌지만 그래도 꽤 지켜줬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측근이고 고생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안 준 거예요. 가신 그룹들이 한 자리도 못 채가는. 네. 예. 그게 가신인 거거든. 음. 그러니까 저도 김영 씨를 몇 번 뵀어요. 아 그렇군요. 네. 경기도에 예술의 전당이라고 있어요. 네. 지금 경기 아트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을 바꾼 게 접니다. 그때 그 이사로 계셨다 이사였어요. 그렇죠. 네. 이사. 그러니까 회의하다 보면 그 회의 후에 자리에 이제 김영 씨가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굉장히 유쾌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야. 말도 잘하시던데요. 제가 방송 보니까. 네.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번에도 함부로 내치질 못한 거죠.
이제 그러나 김용 씨가 왜 저런지는 알겠어. 부당한 거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인정하고 내가 출마도 못한다면 되느냐. 부당한 걸 물리치고 이 대통령도 만들어졌지 않냐인데 선거 아니에요, 선거. 맞아요. 전체 판도에서 김용이 만약에 공천이 되잖아요. 와, 그 국힘의 아마 목소리는 이거 하나로 통일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거예요. 법을 마음대로 흔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김용은 지금 제일 1번의 과제는 출마가 아니고 빨리 대법 판결을 받아서 멍해를 벗는 거라고. 멍해를 벗고 나면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에 어떤 자리를 주고 아무도 뭘 할 사람 없고 맞습니다. 2년만 네. 지나면 또다시 총선이 있고 이게 이 조급증의 산물인데 그 전혀 연관 안 된 두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 말하면요. 조국하고 김용 이 두 사람의 이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 다 이제 큰 꿈을 가진 정치인들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이 의원이든 아니든 뭐 낭인이 됐건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요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의 발언이 외신도 타고 국내 정치 지형도에 네. 일종의 파문을 일으키고 옛날의 보수들이 그래서 보수인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정치적 변화나 격변과 뭐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그가 유력한 목소리를 내는 진원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 대표도 이번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정치적 목소리를 바르게 내는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근데 김용도 그래야 된다고요. 10분 공감이 가는 말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김용 후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했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지만은 김용 전 부원장이 공천을 두고서 마치 대통령과의 거리가 정치적 자산의 전부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본인의 능력과 실력이 우선되고 정치적 자산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거지만은 그게 전부가 돼서 공천을 받아야 될 이유로 설명되는 거는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 뿐 아니고 유권자들은 동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람이 일정 정도 의회에 가는 거는 뭐 예전부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뭐 DJ나 YS는 한 40명씩 공천했습니다. 자기 비서진 의원 한 당의 의원진의 한 반이나 3분의 1이 그 내 사람이야 그냥 다. 총재 측근들이야.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는데 그렇다 해도 대통령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죠. 김남우 그 개항에 간 그 친구 김남준. 하나, 김남준이 하나, 김남국이 하나. 김남국. 네. 그리고 뭐 없잖아요. 김남밖에 없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김북도 없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김용까지 들어가야 대통령 측근이 좀 있는 건데 너무 없는 거죠. 지금으로 사실 보면. 예전에 비견을 해보면은 정말로 그 노무현 대통령도 세력화를 안 하려고 했지만은 열린우리당 때 보세요. 많아요. 노무현 퀴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거 입성을 했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이재명 체제 안에서 지방선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표딱지가 완벽하게 붙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게 그건 역시도 좋게 본다면은 그 성각자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평생 견지해 온 건데 세력을 만들어서 정치하지 않겠다는데 뭐 그거의 반증이에요. 그러니까요.